노가리 할 겸? 먹을 겸 할게요. 어? 노가리 먹을 겸? 처먹어 쌍. 노가리 깔 겸? 이제 그만 까. 몇 번째야 이게. 까야지. 까, 졸라 까, 까. 까라고. 어. 문재인도 까라고. 그럼 다 까. 켰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사 아짐의 9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네, 또 이제 9편을 찍는군요. 마치 3번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이실까? 그쵸. 저도 그런 느낌 너무 네. 많이 드는데요. 오늘 왜 이러지? 이번 주에 처음 찍는 것 같은데 3번째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오, 막 네.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왠지 모르게 기 빠지는 그런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일단 방송 첫 시작 내용은 원래 오늘 일본 유학에 관련된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갖고 먼저 일반 시사적인 것부터 한 번씩 보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태풍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솔릭? 네, 솔릭. 예. 이 솔릭이라고 하죠. 이 쏠리는 이런 바람이 하나 있는데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태풍의 진로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태풍이 지식이 있나? 아니 왜냐면은 보통 필리핀 쪽에서 생겨가지고 네. 일본 열도를 이렇게 쫙 쓸고 가잖아요. 오키나와서부터.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이분은 어떻게 일본을 피해서 한국으로만 쫙 들어와? 그 구멍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쵸? 입구처럼. 이야, 이거 신기하게 그 진로 방향도 어쩌면 이렇게 딱딱 꺾으면서 온지 정말 아시는 분이 신기했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멈췄다가 확 꺾어서 들어왔다 그러던데요? 내비게이션 키고서 한국이 어딘지 보고 왔나 보다. 아니야, 저 태풍이 응. 우파야. 우파야? 우파야. 그럼 왜 왼쪽으로 가? 아,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잖아요. 우회전하니까 우파? 원래 내륙으로 들어오면 예. 예, 바뀌잖아요. 예. 태풍의 힘도 약해지고. 네. 거기 그 전라 땡땡도를 지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 태양광? 감사해라. 우리의 태양광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번에? 응? 태양광님들이 자석처럼 땡겨주나? 글쎄 말이야. 자기장 힘이 있나? 이번에 태양광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쵸? 태양광 때문에 이 그 태풍의 응. 눈이 부셔서 이 길- 새끼들 길을 뭐야? 잃었어. 이 새끼들 뭐야? 그러고 다 때려부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거. 응? 그럴 것 같아요. 이거 그럼 그 태양광 회사 그건 어떻게 망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면 다시 만들려나? 그럼 아니- 누가 좋은 거예요? 또 설치하면. 아니 이거 그 회사가 AS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주나? 그렇죠. 아니, 난 근데 모르겠어요. 원래 자연재해는 안 해주잖아요. 원래 자연재 네. 안 해줘요? 자동차도 자연재해로 망가지면 안 해줘요. 보험회사에서. 그럼 이 태풍은 좌파네. 아, 그렇구나. 응? 돈 벌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하긴 그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전라도 쪽에 근데 이게 뭐 보험 피해를 받는 이게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이제 중요한 건 그 예제에 대해서 라디움이라든가 이런 중금속 오염 네. 이거는 해결할 방법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그건 심각한 문제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은 그 좌파를 지지했던 40대층이 떠나니까 네. 이민 가거나 이래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선거가 유리해질 수 있다. 네. 그때 뭐 거기 그러셨어요. 반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뉴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내가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뉴스에 이렇게 나와. 박사님 얘기를 듣고 뉴스를 썼네. 제조업 자영업자 축대밭 40대 가장들 15만 명이 일터 잃었다. 네. 이 40대 가장들이 일터 잃고 이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험을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경우인데 뭐 이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유학하고 이민이 다시 슬슬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90년대 말 이후 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거 90년대 말에 그때 IMF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그때도 엄청난 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만큼의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예. 이해시죠.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 불황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문재인이에요. 그게 문제였구만. 우리나라 경제 불황의 원인은 문재인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외교를 개판 쳐놓고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이런 순진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응? 외교 개판 치면요
뭐 또 무슨 몇 조를 또 풀어갖고 뭐 청년 뭐 실업자들 또 돌본다면서요. 네, 요번에. 그런 감성팔이 외교 정책 하지 말라니까. 아, 뭐 네. 없는 사람들은 원래 없었으니까 돈 준다 그러면 좋아하겠죠. 근데 중산층이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금을 줄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니까. 이- 그런 감성팔이 그러한 그 경제 정책에 계속 국민들이 그 동조한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개돼지만 있는 거지. 이번에 솔릭처럼 우리도 이제 세금 폭풍을 맞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게 보이고 40대는 결국 지네들이 뽑아놓고 이민 가버리고 똥 싸놓고 도망가는 꼴이 될 거예요. 맞아, 자기 똥은 자기가 치워야지. 글쎄 말이에요. 어딜 도망가. 응? 그래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매출 12% 줄어 폐업 올해만 100만 명 넘을 것. 어우 놀라워요. 이거 뭐 전 정부에서 잘못했다면서요? 그래? 실업률이 누가 그래? 높은 거. 그래요? 이번에 그랬잖아요. 아 이해찬? 네. 그 사람은 미쳤어요. 그게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려는 거죠. 아, 그냥 회피하고 싶은 거겠죠. 죽어도 자신들의 실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원래 자영업자들도 원래 문재인 지지한다고 성명 발표하고 했었잖아요. 자영업자 협회 뭐 이런 것들. 네. 어? 네,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할 네. 때도 뭐 공짜로 밥 주고 공짜로 밥 주더니 뭐 망하게 생겼네. 그냥 결국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줄 몰랐던 거죠. 몰랐다는 걸 그렇게 써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람보다는 개돼지가 더 많다. 네. 예. 그러니 개돼지보다는 사람이 먼저죠.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요? 왜? 개돼지가 많아서. 아, 배고프면 먹으면 되잖아. 말하는 개돼지를 어떻게 먹어요? 아, 그런가요? 불쌍해. 아, 그럼 불쌍하다 진짜. 무섭다. 그거 먹기는. 나를 죽이지 마세요. 뭐 이러면 어떡해. 근데 죽일 수도 없잖아. 목을 딸 수도 없는데. 예? 거기다 빨갱이야. 먹으면 오염돼.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국적 이탈자 올 들어 5,700명 사상 최대. 이유는 병역 기피?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이제 사람들도 이제 이게 경제 실패란 말을 하기 싫으니까 네. 병역 기피란 말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병역 기피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옛날 때는 안 그랬어? 옛날 때도 병역 기피 때문에 이민 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네. 근데 지금 이게 주요 원인은 경제 불황인데 그거 쏙 피하는 거죠. 그걸 피하고 마치 이민 가는 놈들은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게 딱 보이는 거죠. 덮어 씌워서 음. 결국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잘못을.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해왔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딱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해외 이주 현황인데 우리가 해외를 이주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2016년까지는 급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급감한 이유는 뭘까요? 뭐 먹고 살기가 좋았으니까 안 나갔겠죠? 당연하죠. 네.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해외 이주자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병역 기피가 아니라니까. 요즘 사람들이 유행처럼 얘기해요.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고. 예. 네. 그러니까 병역 기피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라고. 오죽하면. 예.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자꾸 이게 가짜 언론을 이렇게 뉴스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발표하면서 그거 비판하면은 비판한 사람을 가짜 뉴스로 이렇게 하지. 네네. 하여튼 이런 놈들이 이런 놈들. 근데 그래프 보니까 정말 2006년을 기점으로 훅 올라가네요. 그렇죠. 2016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2016년 죄송해요. 네. 예.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이주 현황도 이제 해외 영구 귀국자,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네네. 재미교포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사는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교포가 줄고 있어요. 이거 오히려 반대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많이 주는 건 그럼 교포가 우리나라에 왜 안 들어올까? 먹고 다니는데. 그렇죠. 그렇죠. 병역 기피 아니라니까. 아니네. 병역 기피 아니에요. 경제 불황이에요. 왜?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이 경제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미쳤다고 미국을 떠나요? 미국에서 일자리 있는데. 음. 옛날 때 재미교포라던가 심지어 백인들조차도 우리나라에 왔던 이유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거의 돌아오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지. 무슨 병역이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럼 지금 이 그래프는 나이별로 했을 때 40대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것까지는 몰라요. 아. 그냥 숫자만 나온 건데 그 아까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민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40대 중심입니다. 40대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를 그래서 이제 제가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어학연수를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슬슬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근데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나가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그 IMF에 준하는 지금 불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진짜 그래요. 그리고 실업률도 엄청 높고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경험을 제가 한번 예를 삼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 97년도에 제가 유학을 했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네. 그때 환율이 완전히 한국 돈이 똥값이 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쓴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97년도면 98년도에 IMF 오고 네. 우리나라 정말 개박살 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외 유학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때 저는 나갔어요. 잘 네. 나가셨죠. 그러니까 돈이 없죠. 네. 근데 없긴 그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내 돈으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아. 네. 근데 저는 그때 얘기했듯이 신문 배달로 갔어요. 어떤 미친 좌파 꼴통이 얘기하는 사사가와 제다로 간 게 아니라 신문팔이 소년으로 갔다고.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지. 똑바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저잖아요. 1년 보고 가신 거죠? 2년. 아, 2년. 아사히 신문은 2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 네. 그래서 갔는데 그때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신문 배달하고 빠찡코, 술집 세 개가 제일 쉬워요. 찾기가. 네. 지금은 난 몰라. 전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은 제가 모르니까 전 97년도 기준으로 다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세요. 그랬는데 일본에서 신문 배달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우대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사는 외국인한테 너 뭐해? 그때 신문 배달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게 봐줘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 때 그 뭐지? 사법고시 볼 때 뭐 이렇게 신문 배달하면서 뭐 사법고시 네. 비슷한 거 힘들게 있잖아요. 하고, 예. 일본도 똑같은 그런 정서가 있어요. 아. 그래서 외국인인데 신문 배달하면서 이렇게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뭐 공부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 대해줍니다. 아 열심히 산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이는 이제 빠찡코, 술집 밑으로 내려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아, 네. 하면은 이미지가 안 좋아. 빠찡코에서 일하는데 그러면 이 새끼 돈 벌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집에 산다 뭐 나쁜 새끼, 더러운 진짜 년 뭐 돈 이렇게 되는 빨라왔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신문 배달 이런 쪽을 저는 권해요. 예. 왜냐면 그 내가 일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일본 유학을 갔다 왔다는 애들이 하는 이 대화를 딱 들으면요, 걔 직업을 저는 맞춰요. 그 네. 직업에 따라서도 이 대화는 이렇게 달라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소득이 아. 소득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본 유학 시절에 어디에서 놀았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걔가 무슨 아르바이트라는 걸 맞출 수가 있어요. 오. 저는 신문 배달했기 때문에 네. 제가 노는 바닥이 있어. 술을 마셔도 술을 먹는 가게가 있는데 네. 저희 때는 갔던 게 그 시로키야라는 데 있었어요. 네. 아, 시라키야라고 불렀나? 그 백모고기라고 써있어요. 하얀 나무집. 네. 그래서 시라키야인지 그렇게 불렀는데 거기서 먹으면 싸요. 술값이. 한국 정도 술값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랬고 밥을 먹을 때도 나는 요시노야나 마츠야를 갔다고. 네. 24시간 하는 그 규동집. 네. 그런 데를 갔는데 이게 얘기할 때 이게 술을 먹었다고 할 때 자기가 예를 들어 가부키초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 그러면 10춘 차고 걔는 매춘한 애야. 아, 비싼 곳이니까. 네. 그거 아니면 부모가 돈을 많이 주는 애예요. 네. 네. 그러지 않고선 도저히 불가능해. 그 돈을 쓴다는 게 왜? 거기서 술 한잔 마시면 한 달 월급이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요리집 같은 곳이에요? 어디가? 아까 얘기하셨던 가부키. 가부키초? 예, 예. 가부키초가 활락가예요. 아. 거기가 술집이 쫙 가요. 가라오케에서부터. 거기서 한국 애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할까? 하여튼 그런 데인데 엄청난 활락도시예요. 거기가. 활락도시인데 나는 거긴 못 들어가지. 돈이 없으면 못 가지. 술 한 잔 그 나폴리언 같은 거 딱 시키는 순간 내 월급이 날아가는데 난 그 짓을 못 하지. 그러니까 저도 일본 가보면 이렇게 선술집 가잖아요. 이자카야 네. 같은데. 그런 데하고는 판이하게 그 금액이 다르겠네요. 아 그렇죠. 그 야타이라 그러죠. 포장마차. 네. 야타이는 그래도 우리가 먹을 만한데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서 로바다야끼라는 걸로 바뀌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야타이라고 하는데 야타이에서 먹어도 뭐 그럭저럭 뭐
뭐 비슷비슷해요. 네네. 뭐 가격은 똑같은데 음. 한국만큼 만족스럽게 먹지 못해. 일본 애들은 요만큼 먹거든 진짜. 조금씩 조금 나와요 먹어요. 안주도. 예. 장수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장수 못해 그거 먹고는 굶어 죽어. 나는 너무 그러니까 굶어 죽어요. 장수하기 전에 굶어 굶어 죽어. 죽는다고.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아르바이트는 그래서 좋은 걸 골라야 된다. 라는 걸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제가 그때 일본에서의 그 수입이에요. 네. 신문 배달하면은 그때 10만 엔을 줬어요 저한테. 네. 10만 엔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수금을 했습니다. 네. 수금을 하면 5만 엔을 더 줘요. 그래서 5만 엔 해서 추가로 받고 네. 영업돼서 5만 엔 20만 엔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전단지가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일본에서 그 뭐지? 그 티슈 있어요. 티슈. 네. 티슈. 네. 조그만 티슈. 예. 휴대용 티슈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광고를 붙여서 네. 이렇게 나눠줘. 우리나라도 가끔씩 아 있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예. 근데 일본은 그게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도. 그 아침에 일찍 가면은 네. 그 박스를 이렇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와 있어요. 네.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음. 그 박스를 한 박스를 이렇게 쫙 나눠주면요 5천 엔을 줬어요. 오. 꽤 큰 돈이에요. 5천 원 꽤 큰 돈이에요. 예. 근데 그게요 그 뭐지 그 한 번 나눠주면요 30분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일본에 있을 때 휴지를 사본 적이 없어요. 네네. 다 그 광고 전단지부터 휴지 받아갖고 그거 가지고 내 생활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쭉 하다 보면 그것도 수입이 짭짤해. 아 그럼 일본은 그런 게 많이 발달됐고 요즘 우리나라도 물티슈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한 박스 하면 얼마 해서 주고 막 그러는데 그게 짭짤하거든.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네. 근데 난 신문 배달을 빨리 했기 때문에 빨리 하고 가가지고 샤워하고 밥 먹고 그거 받아오고. 예, 지하철 그 박스 받아서 지하철 입구에서 30분 동안 나눠주고 네. 딱 끝나면은 바로 지하철로 내려가가지고 학교로 갔죠. 진짜 열심히 사셨구나. 빡시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 찔리지? 생활비가 이렇게 들었다. 광열비 온수비. 그 신문지 학생 하면 집을 주기 때문에 월세를 안 내요. 네. 물론 월급에 포함됐을지 뭐야 어쨌든 나는 수령액은 받으니까 그러니까 광열비 온수비 생활비 이건 이제 밥 해먹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제 유흥비는 나 같은 경우는 좋았던 게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거의 쓸 일이 없어. 아하. 근데 그래도 여기 내가 유흥비라 써놓은 이유는 가끔씩 그래도 애들 술 먹으러 갈 때 같이 가서 조금씩은 마셨어요. 조금씩은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라오케 가서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노래 부르고 노니까. 대신 AV를 하셨잖아요. 뭐가 AV야? AV를 보셨잖아요. 그 빌리는 값도 너 써야지. 그럼 몇 배 써? 유흥비에 아, 그거 들어있으니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왜 그걸 얘기하고 그래? 확실히 가져가요. 확실히. 유흥은 유흥이죠. 눈만 유흥이야 눈만. 눈만 눈만 유흥했을까? 눈만 했을까? 과연? 이 비용은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아, 그래요? 불가능해. 그래가지고 해도 돈이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190만 원 정도 남는 거네. 와, 남아요. 대단하셨다. 내가 이걸 남겼고 내가 한국에 와서 집 한 채를 샀잖아 내가. 물론 조그만 집 원룸이지만. 저는 이만큼을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1년만 2년 했죠 4천만. 네. 내가 일본 신문지 학생이 2년 계약이거든요. 끝나고 퇴직금 2,500만 원 나와요. 여기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도 이만큼 못해. 나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5천만 원은 벌어왔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5천만 원인데 2000년대 이 5천만 원이면요 그 원룸 아파트 8평이나 11평짜리를 살 수 있었어요. 그 네. 당시에는. 그래서 집 한 채 샀다니까. 그거 갖고. 외화도 벌어오고. 그렇죠. 집도 사고. 그 당시에 내 동기들 그때 복수 전공했으니까 집 못 샀지. 네. 따님이 그때 집을 샀어요. 와. 물론 회사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걔네들이 네. 2년 뒤에 집을 샀느냐? 못 샀죠. 못 사죠. 저는 샀어요. 그때. 그렇게. 새로운 유흥도 즐기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주 돈 빡시게 벌었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빡시게 벌었어요. 네. 그리고 이 식비, 생활비 있잖아요.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저 때는 그 저녁에 찌라시 작업에 이렇게 막 이렇게 넣는 거. 네. 그 찌라시 작업을 도와주면은 그때 밥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 밥 먹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은 그 점심도 해결이 돼. 그러면 아침 저녁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나와요? 부실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벤또 그러면. 나오잖아요, 벤또. 일본 도시락으로 나오니까 네. 그런 거 먹고 해서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 먹고 그랬죠. 그 원래 사람이 잘 못 먹으면 붓기도 하는데 이 부었어. 부은 거 같아요. 이게 부은 거야. 난 절대 살찐 게 아니에요. 네, 살찐 거 부은 아닌 거예요. 거고 부은 거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도 네. 이게 한 번 일본에서 빡시게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게 그 뭐지
그 아르바이트를 해도 안 힘들어요. 이게 단련되고 나니까. 음. 제가 순서를 일본서부터 이렇게 잡았던 건 어디 보면 코스 잘 잡혔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만큼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돼. 딴 네. 나라는. 제가 영국에서는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접시 닦기, 공원 청소, 샌드위치맨이에요. 두 가지는 알겠는데 이 샌드위치맨은 그 광고 이렇게 앞뒤로 메고 하는 거 하신 거예요? 그거요. 샌드위치맨.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뭐 영국에 가도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이거 샌드위치맨 말고 네. 샌드위치를 파는 것도 있어요. 아, 네. 왜냐면 그 오피스텔별로 해갖고 사람들이 일이 많으니까 점심시간에 나오질 않아요. 일을 해.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우리 구두 닦고 하는 것처럼 네네. 샌드위치를 들고 윗서부터 네.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무실을 쫙 둘러요. 그러면 점심시간 되면 그 사람들이 불러. 일로 오라면서. 그래서 샌드위치를 현장에서 사 먹어.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수입이 짭짤해요. 그렇죠. 그거 수입 짭짤한데 그 터키인들이 장악하고 있어. 그것도 외국인들이 자기가 이제 하는 지역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려면은 가서 3년 동안 그 터키 그 오야붕한테 네. 가갖고 시다바리 역할을 존나 해야 돼. 구두도 닦아주고 막 그 샌드위치 공장이 있어요. 그럼 네. 거기서 이렇게 무보수로 샌드위치도 막 만들고 해야 돼. 인턴이네, 인턴. 그렇죠. 네. 그 눈에 들면은 그래요. 저 구역 샌드위치 돌려. 성은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괜찮아요. 더 잘 보이면 더 잘 팔리는 구역을 맡아줄 거예요. 그렇죠. 그 구역이 있죠. 그 구역이 네. 있는데 그 구역 받으면은 한 적어도 250 받고 많이 받으면 500만 원까지 벌어요. 그 당시 기준이야. 지금은 몰라. 네. 근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영국이 물가가 존나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도 사실 넉넉치는 않아. 근데 저축을 할 수 있잖아. 네. 네, 저축을 하는데 그 당시에 100만 원 저축이 가능해요. 근데 100만 원 저축이면 꽤 큰 돈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 대신 또 많이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 모으려면 또 저축하려면. 그 샌드위치 공장에서 일하니까 밥 같은 거 해결되잖아요. 거기서 먹고. 네. 여기 뒤에 나나? 저는 나오는데 저는 어떤 걸 했냐면 접시 닦기를 했어요. 그거랑 공원 청소.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공원 청소라고. 네. 그다음 점심에는 영어학원을 다니고 저녁에 공원 청소를 했어요. 접시 닦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가가지고 뭐 인턴 생활도 하고 하는데 족가는 소리 하지 말래요. 니들 인턴 못해. 못해. 절대 못하고 동양인이잖아요. 몰라.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동양인은 얼굴을 비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뭐 웨이터? 개 같은 소리죠. 동양인이 어디 서빙하러 나와. 다 짱 박혀서 안 보이는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그때 아시아인 여자 중에 얼굴 조금 예쁘면요. 시골 같은 데서는 서빙을 봤어요. 웨이트리스 했었어. 네네. 하지만 아시아 남자는 절대 안 돼요. 이때 가실 때 그러면 그 유학생 비자로 가신 거 아니에요? 유학생 비자. 그 그래서 유학생 비자로 하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돼. 원래. 할 수 있어. 미국은 못 하게 돼 있던데. 영국은- 저 갈 때만 해도. 영국은 돼요. 그래서 거기 잡센터라고 있어요. 네. 그 잡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거기 이 보드에 네. 써 있어. 그 일구함 뭐 얼마 네. 이게 쭉 써 있는데 거기서 가져다가 주고서 나 이렇게 외국인 등록증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서류 제출하고 하면은 여권이랑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아직도 일자리 구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예. 면접 뭐 간단하지 뭐. 그렇게 보고 그 다음부터 일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일할 수 있는 거는 접시 닦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보이는 데서. 예, 그거 아니면 절대 못해. 다른 거 뭐 나는 뭐 어디 가서 뭐 우아한 거 하겠다? 적가는 소리야. 안 돼. 몰라. 가끔 그런 게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런 예외 케이스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네, 일반적으로는 족가는 불가능해. 네, 불가능해. 다 접시 닦기예요. 음. 남자들은 다 접시 닦기야. 그리고 공원 청소. 음. 아침에. 근데 이게 일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공원 청소하는 게 되게 쉬워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일본식으로 했어. 막 열심히. 엄청나게 깨끗하게 막 아주 쫙쫙 막 깨끗하게 했는데 나랑 같이 일했던 방글라데시나 이런 애들이 하는 거야. 미스터 킹 그러지 말래. 왜 이렇게 너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내일 오다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적당히 더럽혀 놓으라는 거야. 그래야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럼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오. 이쪽 길을 깨끗이 해놓고 이쪽 길을 약간 좀 덜 깨끗이 해놔. 그럼 그럼 이제 그 이쪽 다음날 길을 여기를 시키고. 해요. 그럼 또 이쪽 길 더러워지고. 그렇죠. 이게 어떤 개들이 똥도 싸가니까 왔다 네. 갔다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안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머리가 더 좋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했고 거기에 있으면서 일본하고 달리 영국은 접시 닦기 이런 거는 안 줘요. 일본이 사실 아르바이트는요 네. 복지가 좋아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다 돼요.
아, 외국인한테. 물론 내가 돈을 네. 내요. 내가 네. 돈을 내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이 영국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월세를 내요. 내가 월세를 한 달에 한 220만 원 냈던 것 같아. 꽤 비쌌어. 한 달에요? 꽤 비쌌어요. 오, 많이 비싸다. 네, 그래서 난 머리 썼어요. 내 방을 빌려서 내 네. 방을 일부를 또 임대를 놨어요. 전전세. 네. 그 불법인데?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전전세. 물 좀 마셔야지. 응? 물을 마셔야겠어. 어쨌든 그랬어요. 그 불법이었나? 이게 우리나라도 그거 불법일걸요, 전전세는? 몰랐어. 어쨌든 뭐 잘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 식비가 있는데 식비는 약간의 노하우가 있는데 네. 식당에서 일하면요 식비가 거의 공짜에 가깝습니다. 거기서 남은 거 먹으니까요? 그렇죠. 나 맞췄네? 남은 거 먹어도 돼. 그 영국 음식은요, 네. 그 피쉬앤칩스잖아요. 네. 피쉬 그 코드는 더러워. 근데 포테이토 칩은 그냥 어차피 튀긴 거잖아. 남아도 깨끗해요. 그래서 이게 봐서 상태를 봐서 깨끗이 먹은 사람들 거는 네. 챙겼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저녁 식사, 내 아침 식사가 네. 돼. 왜냐면은 저녁 식사는 거기 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아침을 그걸 챙겨 놓으면 그거 먹으면 되고. 이게 안타까운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아니, 비용 절감. 어. 케찹만 있으면 돼. 그래서 항상 전 케찹을 들고 다녔어요. 지금도 케찹 그래도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햄버거 집 가면 꼭 케찹 들고 가고 먹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이 남긴 음식 먹는 정서가 좀 아니니까. 그 김치찌개를 먹다 남긴 거는 못 먹죠. 뭐 음식의 이제 네. 문화는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 스테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가위로 이렇게 하긴 뭐. 나이프로 잘라 먹잖아. 네, 걔는 남아도 음식을 괜찮다니까. 깨끗하게 먹으니까. 상태만 좋으면 괜찮아.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식비를 해결하고 유흥비. 네. 유흥비는 난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진짜 없었네. 거기 야동 비디오 집이 없다고요. 야동 비디오 집이 없고 애들끼리 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두레와 품앗이 네. 했기 때문에 저는 품앗이 AV를 봤어요. 이미 또 이 뇌 속에 다 들어 있었고 그렇죠. 돌려보셨겠네. 그렇죠. 네. 꿈속에서 잠재의식으로 네.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하면서. 그럼 물가는 일본하고 영국하고 어디가 더 일본도 높고 영국도 높잖아요. 유럽도. 둘 다 삐까삐까해요. 비슷해요? 비싸. 비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하필 비싼 데만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 독일로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네. 자기가 해 먹으면 좀 싼데 네. 이게 사 먹으면 비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음식값이. 그래갖고 내 동생은 그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로 가가지고 네. 정말 황제같이 살았대요. 어. 저만 존나 비싼 나라 가가지고 뭐시 할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우리나라 왜 중학생 엄마들이 네. 많이 필리핀으로 보내거든요. 어학연수해서 시킨다고. 근데 다 가서 실패 많이 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어학연수, 그러니까 대학은 좀 별도예요.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어학연수까지는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됩니다.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학습 효과가 커져요. 영어도 배우고 하니까. 만나니까. 네네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LA 강원은 영어를 할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안 해도 돼요 거기는. 안 해도 되죠. 네. 그게 어학연수를 하려면은 한국인으로부터 스스로 고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되도록 한국 사람을 안 만나면서 영어를 배우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어디 간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닌 게 그 학원만 다녀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회화는 학원이 아니라 결국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영국에 있으면 영국 사람과 대화를 하느냐? 못 해요. 미쳤다고 영국 애들이 나랑 놀아주겠어? 내가 아시아의 예쁜 여자라면 영국 남자가 접근을 해. 네. 그래서 꼭 여자들이 영어를 잘해요. 네. 남자보다 1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남자가 여자를 못 따라가. 네네. 그게 나는 여자가 어학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거는 그 얼굴 반반하고 그러면은 뭐 그냥 바로 그냥 직행이야.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남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영국 여자를 새길 수가 없는데 더구나 그때는 2000년도예요. 2000년도에는 한국이란 나라는 아예 없었다고. 동양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 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그건 한국 남자가 영국 여자랑 만날 수도 없어. 농담도 못해. 대화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럼 나는 어디서 영어를 배우냐. 그러네 외국인한테. 그렇죠. 네. 거기 방글라데시, 터키, 이탈리아 이 영어 배우는 애들끼리 걔네들끼리 장글리시, 그 콩글리시 막 섞어가면서 방글리시. 그렇죠. 방글리시 이렇게 해가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거든. 그러네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영국인들하고 대화할 게는 별로 없어요, 진짜. 이제 저는 미국으로 다녀왔잖아요. 아니 비행기 안 타봤다면서요? 그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한 달 동안 엄청 힘들었는데 네. 거기는 제가 이제 시골로 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좀 영어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제 동생은 고등학교 때 갔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영어 하는 게 달라요. 음. 고등학생 때 간 애들은 그냥 네이티브처럼 이렇게 머릿속에서 안 거르고 나오는 당연하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만 해도 대학생 때 가니까 한번 생각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내뱉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려면 좀 일찍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시골이나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을 저도 추천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저는 일찍 가는 거를 저는 추천 안 하는 편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조기 교육을 시키게 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돈 들어. 네. 저는 그게 싫어. 내 돈 들어. 나는 돈을 안 쓰고 하고 싶거든. 네. 그리고 내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대충 방법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만 보내지 시키지 않게. 그 다음 또 뭐냐면 본인이 필요할 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찍 보내면은 말 실력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한국에 와서 일할 때 한국에서 적응을 못해요. 아, 그거는 있어요. 예, 적응 못해. 연고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발음이 조금 후달리건 좀 콩글리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한국에서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친목도 쌓아놓고 그리고 하면서 이제 영어가 필요해서 갈 때 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야 돼요. 예, 그게 차라리 나.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야 그 나라의 현실적인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걸 다 차려줘 버리면은 애가 할 게 없어져. 아, 왜 이렇게 찔리지? 왜요? 그냥 찔리네요. 돈 많아요? 막 전국은 아니 돈이 많을까 아닌데 왜 이렇게 날 보고 얘기하시니까 찔리지? 앞으로 이렇게 보고 얘기해야겠네. 돈 들여서 유학시키지 마세요. 돈 들여서 유학시키는 법은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아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도 보지만은 돈이 남는다고요. 그러게. 남아요. 대단하시다. 항상 돈이 남아. 나는 그러니까 왜냐? 나는 어학연수란 거예요. 어학연수. 하지만 나는 어학연수를 해도 내가 자급자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했다 그 모았던 돈을 가지고 영국을 네. 갔어요. 네. 그러니까 영국 갈 때 가는 뭐 비행기표, 그다음에 뭐 학교 1년치 등록금 네. 이런 것들 다 제 돈으로 했어요. 예. 집에서 안 탔었다고. 그래서 가서 거기서부터 또 필요한 생활비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조달했기 때문에 다 100% 제가 혼자 자급자족했어요. 저도 물론 남의 돈으로 쓰긴 썼죠. 엄마 아빠 돈. 그래갖고 나는 자급자족을 이런 식의 구조를 해서 가져갔다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진짜. 아르바이트가 되게끔 그리고 꼭 아르바이트를 꼭 찾았어요. 네. 근데 어학연수니까 그래요. 그리고 원래 대학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장학금 받을 생각해야 돼. 네, 장학금 받고 이래야지 일을 하면서 공부는 못해요. 네. 그건 얘가 나중에 해보니까 느끼겠더라고. 대학교를 들어가서는 아르바이트 하면 안 돼. 네,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돼요. 네. 네. 외국 대학교들이 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 이제 제가 중국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원래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 아르바이트가 없음. 중국은 얼마나 계신 거예요? 2년? 1년 반? 2년?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도? 네, 근데 아르바이트 없으면서 했잖아요. 왜냐? 그때가 2001년에서 2002년인가? 제가 월드컵을 그때 중국에서 봤었어요. 2001년에서 2002년 네, 그 사이 2002년 그때쯤에 월드컵. 제가 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가난했다고요. 뭔 놈의 아르바이트가 있어. 아르바이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을 썼냐? 회사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회사를 들어갔어요. 중국어도 못하는데? 못하죠. 근데 영어로 하셨나? 이미 영어랑 일본어를 네, 배웠잖아요. 되니까, 예. 근데 이때 당시가 어땠냐면은 그 당시 지류가 중국의 세계 공장이 된다면서 막 제조업이 생길 때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그 전자부품의 소비처가 한국이었다고. 삼성, LG 이런 데였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네. 아웃소싱 업체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중소기업에. 통역도 해주고. 네, 그래서 제가 네. 중소기업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조립하고 막 그랬다고요. 네네. 초창기에. 나중에 뭐 뒤바뀌지만. 그래서 내가 그때 한 게 뭐냐냐. 내가 지금 영어랑 일본어를 할 줄 아는데 나를 취업시켜주면은 중국 가서, 그러니까 중국에 나를 보내준다면 나는 그 회사에서 일하겠다. 그렇게. 오. 와, 박선희 씨 대단하시다. 그렇게 전략을 짜서 면접을 봤죠.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지게차도 운전 안 되니까. 내가 왜냐면 그 남동공단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네. 남동공단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창고 관리도 내가 하도 안 하니까 아저씨들이 내가 운전을 해서 내가 하고 그 수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내 물건을 수출해야 되는데 아저씨가 퇴근하고 와서 어떻게 해? 컨테이너 차와 있는데. 해줘야지 그럼.
아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줘야지. 내가 해야지. 그럼 내가 꺼내갖고 내가 와. 다 갖다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지게차 못하고 전기 지게차 내가 운전할 줄 작은 알아요. 거. 네. 그래갖고 막 그거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중국 가가지고 중국 공업원구 거기는 네. 공업단지를 공업원구라 그래요. 네네.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그 한국 사람들 보통 점심이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차 타고 시내로 나가서 밥 먹어요. 네. 막 그렇게 한국 음식도 먹고 막 양꼬치도 먹는데 음. 나는 그때 그 농민공 애들이랑 같이 밥 먹었어. 그럼 뭘 먹어요? 거기서. 그 공업원구 안에 네. 농민공들 밥 먹으라고 무슨 큰 기숙사 식당 비슷한 걸 뭔가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서 먹었다. 그럼 거기 이제 돈 내고 먹을 때 싸요? 존나 싸죠 값이. 굉장히 싸요. 또 그때만 해도 한 위안화가 되게 400원? 쌌대. 예. 300원 400원 했던 것 같아. 와. 한국 돈으로 되게 쌌어요. 정말 싸. 너무 싼데요? 싼데 한국 돈으로 3,400원? 이만큼 줘요. 밥을 정말 많이 줘요. 그때 중국의 물가는 쌌어요. 쌌는데 그때 가면은 그 중국 애들이 다 날 쳐다봤어. 네. 왜? 거기는 외국인이 나만 유일했었어. 아무도 거길 가지 않아. 근데 외국인도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였겠죠, 사람들이. 안 가려 하죠. 환경 자체가 네, 깨끗하지 안 않거든. 좋으니까. 근데 원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좀 더러운 하드코어를 좋아하거든. 이 좀 이게 꾸질꾸질한 식당에 가야 좀 비켜야지. 뭔가 설렁탕에 더 국물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예, 원래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여기 하다가 넣을 수 응.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먹었다고요. 거기서 먹어서 중국 농민공 애들이랑 친해졌지. 제가 굉장히 중국 애들이랑 친했어요. 아, 근데 중국도 엄청 들어온데. 아, 전 견디잖아요. 저의 생활 습관 잘 아시잖아요. 네네. 저는 중국인하고 동급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네. 좀 떨어져 앉아야 되겠다. 아, 이리 오세요. 어디로? 이가 아니, 느글느글한가? 이거 깨끗하죠, 깨끗하. 나 방은 깨끗하게, 옷도 다 깨끗하게 있지만, 몸이 들어와서 문제지. 아이, 몸만 깨끗하면 뭐해? 아니,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 향수를 촥촥 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거기서 세이브를 하셨겠네요. 세이브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해외 파견 나가면 더블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월급은 적어. 중소기업 월급은 적지만 해외 파견 나가면 더블로 받으니까 대기업만큼은 받아요. 그 효과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월급만큼 받는데 해외 파견의 장점이 뭐예요? 먹고 자는 게 해결된다. 네네. 근데 월급은 뭐예요? 100% 저장이지. 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으신 거예요? 모으는 거죠. 저는 무조건 돈을 움켜쥡니다. 저는 안 쓰는 주의, 안 먹고 안 쓰자예요. 아, 예. 대단하다. 예, 그래가지고 유흥비라 썼는데 저것도 이제 그 가서 저게 뭐냐면 그래도 끝나고 나면은 그 중국 애들이랑 그 네. 농민공 애들이랑 나는 항상 같이 나가서 저녁에 그 포장마차에서 먹었어요. 양꼬치 이런 거 먹었어요? 양 맛이 안 나는 양꼬치를 많이 먹었는데 쥐고기? 몰라. 하여튼 많이 먹었는데 싸요. 그 밖에서 먹으면 네. 밖에다가 양꼬치를 이렇게 얇은 거 쫙 해놓고 막 요즘 막 공사 버스가 다니면서 먼지가 펄펄 났는데 네. 이쪽에서는 또 양꼬치를 구워. 존나 더럽지. 아유 괜찮아요. 근데- 불로 지지면. 아, 그럼 이거 먹으면 괜찮아, 버석버석거려. 괜찮아. 모래 맛이 나. 그래도 그거 먹었다고. 근데 한 2만 원을 내면은 8명이 풍족히 먹었어요. 오 그럼 진짜 싼 싸니까. 거다. 네. 그때 물가 쌌어요. 더구나 나는 북경에 있지 않았거든. 술값은 비쌌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술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술값도 중국 술이라 쌌어요. 네. 그 당시는. 그 당시에 그 당시. 제일 비쌌던 게 콜라였어. 수입품이라. 네. 콜라가 비쌌어. 그 외에는 뭐 근데 내가 콜라를 좋아하니까 나는 콜라 먹고 다른 애들은 술 먹고. 걔네들은 술 먹고. 그렇게 그래도 해서 이제- 2만 원이요? 싸게 나왔네. 어차피 내가 북경이 아니랬잖아요. 시골 지역에 네. 되니까. 그러면- 먹을만 했어요. 지금 총 지출액이 그 유흥비밖에 없네? 그 유흥비라는 게 그거야. 애들이랑 네. 외식하는 비용이에요. 어. 그래갖고 내가 중국말을 거기서 배웠어요. 야, 아. 이거 중국말로 뭐야? 이런 식으로. 네네. 말해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야? 그 공부하면서 나중에 중국이 경제 성장할 걸 대비해가지고 음식을 메뉴판을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 그 다음 날은 이거 하면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이니까 좀 그 사진기 네네. 그걸로 찍고 해갖고 그걸 했어. 그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러니까 요 음식을 한자 봐서 몰라 이게 뭔지를.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다 찍고 맛있는 거 있으면 제가 체크해 놨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주세요. 그치? 그것도 이제 나중에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갈 때 그때 이제 그걸 써먹으려고. 아, 이 음식이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다. 이런 굉장히 것들. 철저하셨다. 아, 나 치면 예. 제 이게 다 백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것들 박사님인 조사하느라. 이유가 있네.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해서 이제 하면서 했다가 그 회사가 망했죠.
그냥 망할 거라고 중국 가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결국 네. 해버려서 안타까운 거고 뭐. 어쨌든 나는 그래도 뭐 손해 본 거 없어요. 그래요. 저때 우리나라에서도 갔다가 망해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얘네들은 어쨌든 기술 빼가고 그냥 다 팽시키잖아요. 그럼요. 이 당시는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건 없었는데 초기인데 가보니까 아닌 거야 환경이. 네. 그래서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뭐 좀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또 중국분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안 가면은 마치 시대에 뒤처진다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조업들이 중국 가서 다 망해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96년도에 대련에 가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가니까 그 미쯔비시 네. 그 일본 회사들이 기술 전수해 주려고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그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기술들을 막 이제 하는 거예요. 끌어와서 자기들이 거기서 배우고 뭐 나중에 팽시켰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 일본 이미 철수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고 나서 네. 이때가 2002년도잖아요. 이때부터 해서 조금씩 기록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다물 프로젝트의 시작이에요. 네. 중국이 안 된다예요. 네. 중국 진출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보고서를 썼거든. 네. 중국 진출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물론 빠꾸를 맞았죠. 네. 빠꾸를 맞으면서 내가 그 보고서를 살을 붙이고 해갖고 지금의 다물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네. 이제 현지에서 배우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되게 많은 걸 또 배우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중요시한 게 항상 기록이거든. 네. 전 기록을 중시 여겨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 취업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 미국 취업이나 이런 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는데 그 일본 쪽을 제가 주로 더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국도 있는데 왜 내가 미국은 알아서 하느냐?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는요 저기 고급 인력서부터 싸구려 인력까지가 다 들어오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 사이에서 낑겨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은 거의 뭐 세탁, 청소, 네, 그다음에 식당, 정말 그런 학급만 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네. 접시 닦기는 할 게 없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급 직종서부터 하위 직종까지를 전 세계에서 다 와버리니까 네. 한국 사람이 그걸 삐집고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니까. 정말 똑똑하지 않은 이상. 아니 기술이 없는 단순 노동이라 하더라도요. 뭐 멕시코 그 먹으면 하도 많이 오니까 네.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게 유리합니다. 네, 왜냐면 일본은 아직도 이민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고 일본은 네. 기본적으로 이민을 안 받아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어. 네. 그리고 한국에서 가까워. 그런 여러 장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신문에 났지만은 일본계 회사들이 기술직 외국인들을 환영하고 단순직 노동자들을 좀 이렇게 좀 소외시한다라고 돼 있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아요. 네, 저희 아들도 그 얘기는 좀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아. 네. 당연하죠. 저도 늘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저도 우리나라 이민을 받는 걸 찬성하지만 고급직을 얘기하는 거지 네네. 그건 아니다. 네. 일본도 똑같은 정서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일본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칫 잘못해서 한 1억의 인구가 유지 안 되고 9천만 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더운 밥 찬 밥을 못 가린다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네. 그 가능성을 삐집고 들어가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실업률이 점점 개선이 되면서 지금 일본은 거의 완전 실업에 가깝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혼자서 직업을 2개씩 갖는 경우도 네. 있다고요. 있는데 지금 사람이 1년간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외국인 노동자도 지금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자 한일 실업률 추에서 이제 한국을 보세요. 올라가죠? 한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병신짓 해가지고 지금 무역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무역 참사가 일어난 반면 아베는 몸개그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 실업에 가깝게 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일자리가 없지만 일본에는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일본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가깝기 때문이고 한국과 비슷한 업종과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리고 내가 이제 어학연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회계사라든가 고급직이다. 네. 일본에 가서 그거 일 찾으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건 나는 생각을 했냐면은
그 현상을 보고 네. 일단 어학연수로 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 음. 뭐 신문 배달이고 뭐 해요. 그러면서 1, 2년을 해갖고 배워요. 한국 사람은 일본어 금방 배워요. 네. 배우면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말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휴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동경에 가서 면접을 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 회계사인데 음. 내가 원래 한국에서 이렇게 회계사 했다. 그 직업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식으로 하면은 일본어가 되니까 네. 그때는 전문직을 들 확률이 좀 생겨요. 아. 근데 그걸 좀 더 정확히 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일본 네. 쪽이랑 연주를 잡으십시오. 그럼 더 쉬워져요. 음.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네네. 왜냐면 고령화 때문에 지금 일본도 전문직에 일본인만으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삼바tom바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건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고급 교육받은 인력들이 네.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워서 취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네. 맞아요. 말씀 많이 하셨죠. 그 네. 얘기는.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못해요. 근데 결국 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외교로 풀 수 네. 있는데 문재인이 하면 안 돼. 일본이 싫어해.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못해. 곧다구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몇백 조씩 풀어가지고 뭐 네. 청년 실업을 구제한다 이런 개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써서 효과도 없으면서. 그리고 뭐 외교부 장관이 타조인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리고 이제 인구 무너진다 이런 얘기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보면은 뭐 장기 체류 사실상 무제한 허용이 나오잖아요. 일본도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민을 안 받아주지만 이민이 아닌 장기 체류도 가능해요. 그럼 그게 그거지 뭐야. 그렇죠. 장기 체류. 근데 이런 거를 중국 애들은 이용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한국을 더 선호해요. 네. 근데 문재인 네. 정권 하에 자꾸 반한 감정이 생기니까 분위기가 우리는 안 하고. 험해지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죽 서서 개 주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했죠. 이거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일본은 따로 이민을 받지 않지만 비자 없이도 사실상 이민은 가능하다. 세금을 낼 만큼의 경제 활동만 할 수 있다면 누구든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 때문에 일본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컨셉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 안 하는데 세금 안 내고 산다? 그거 안 된다예요. 그렇죠. 세금 내요. 세금 내. 똑같이 살되 세금 내라는 거예요. 왜? 할 건 다 해라 그 이거지. 세금을 내야 그 돈 갖고 가야지. 막 중국에서 막 애들 와갖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같은 거 막 써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만 새끼들. 병신짓해. 왜 썩이야? 그거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의료보험 돈 내.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의료보험비 내고 서비스 제공받으라 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돈을 벌려면 너네도 그만큼의 기브앤테이크를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예. 돈 쏟고 가요. 그거예요. 그걸 해야지. 우리나라는 그걸 챙기지 않잖아요 지금. 예. 예. 경고문이 왜 떠? 우리 경고문 뜬다고요? 어디 경고문이 떠? 지금 경고문 뜬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네? 방송 어디? 시작할 때요? 안 뜨는데? 어디? 다시 나갔다 들어올까? 다른 컴퓨터로 한번 해보세요. 저쪽 컴퓨터로. 경고문이 뜬다고? 아, 나온다. 이거 그 뭐지 화면 캡처해놔야지. 부적절한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뜨네요. 왜? 왜 우리 욕도 안 했는데 오늘? 아니 삐 안 뜯기고 유학하기, 돈 안 쓰고 유학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불편한 콘텐츠야? 부모님한테 돈 삐 뜯어서 그러면은 유학하라는 소리야? 타조 얘기해서 그러나? 응? 야, 골 때린다 얘네들. 응? 좀 기분 좋네? 우리가 뭘 했다고? 글쎄 말이야. 불쾌감을 준다고요? AV 얘기해서 그러나? 우리는 아니 노래 제목 자체가 부모님한테 폐를 안 끼치고 유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왜 경고를 받을 만한 내용일까? 라이더 헬님 우리 오이 얘기도 안 했어요 오늘은. 글쎄 말이야. 우리 오이 얘기도 안 하고 얼마나 건전한데, 야, 이거 얼른 하고 우리 그럼 채팅창 말씀하시는 거로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러지? 그 우리가 카드 뭘 어디 했다고? 카드, 콘센서드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검열, 네. 와.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이민의 문턱을 낮춘다지만 배타성 여전하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있어.
특히 아시아계 민족은 이민에 대해서 배타적인 건 사실이지만 네. 저 일본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 이럴 수밖에 정서와는 없- 다르게 현실은 받아들이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개방을 할 가능하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데서 일본이 굉장히 유용하다요 나는. 그래서 자꾸 내가 그 위안부 문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일본의 그 시골 같은데 그 초밥집을 가면요 네. 흑인들이 초밥을 빚는 경우도 있어요. 어. 네, 놀랍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나이지리안이 이게 초밥을 빚으면서 이라시아이마시아 이런단 말이에요. 이라시마세. 어? 골 때린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꾸 젊은 사람들을 그 일본에 가야 된다는 이유는 실업을 그러니까 취직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 네. 일본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기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술들이 지금 사장이 됩니다. 음. 그 사람들이 죽음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원래 일본이 가족한테 계속 대대로 기술을 물려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럴 수가 없게 되면 결국 외국인한테 그렇죠. 이전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거 우리들이 뺏어와야지. 그렇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이거 잠깐 얘기할게요. 네. 여기 지금 1999명이 시청 중이라 되어 있는데 좋아요가 824개거든요. 지금? 네, 그런 네. 그러면은 지금 분들이 추천 수를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한 1900대를 좀 올려주세요. 네? 좋아요를 눌러서 900개로 올랐어요, 좋아요가. 네, 1900명 900 정도가 네. 1999명이 보고 있거든요. 좋아요가 800개니까 나머지 분들도 지금 잊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서 한 1900대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럼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나 한번 보게. 아, 궁금하다. 네, 왜냐면은 아니 이 새끼들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다고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아니, 일본 유학해서 돈 벌어 오자는 얘기 하는데 네.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 좀 좋아요를 많이 눌러가지고 나라에 좋은 일 이득되는 얘기 하는데 왜 그래서 딴 얘기 했나?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한번 봐야겠는데. 순식간에 500개 올랐어요. 순식간에 500개 올라갔다고? 좋아요. 그래요? 지금 몇 개인데? 1,400개. 1400개? 어디 한번 보자고. 아니 내가 지금 뭘 지금 정권을 욕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돈 안 쓰고 유학하는 법 가르치는데 이래. 아니 외교 잘하시라고 팁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으로서 그런 말도 못하나? 당연하지. 어쨌든 그래서 뭐 이 얘기를 마저 진행하지요. 그래서 네. 그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급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네. 일본에 그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통주사였어요. 주사를 놓을 때 안 아프다는 거예요. 네네. 네, 똥구녕에 주사를 3개를 쑤셔 넣어도 내 똥구녕에 주사가 들어왔는가. 근데 그걸 꼭 똥구녕에 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AV를 많이 봤나 봐. 아니 똥구녕에 신경이 약한가 봐. 아, 그런가? 그쵸? 어쨌든 그런 주사 그런 기인데 전 세계에서 일본만 만든대요. 아, 그 바늘을요? 그 아니면 바늘, 주사를? 그 바늘을? 아. 그게 일본 중소기업에서 만드는데 네. 한 열 몇 명이 그걸 한대요. 음. 다 한 7, 80대 노인들이야. 이 사람들 죽으면은 그 기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도 수작업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철저하게 우와. 보완하에. 근데 그 기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거 배우라는 거야 내 말은. 그거 배우면은 그 애는 한국에 돌아와서 평생 먹고 살 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을 거기에 좀 취직시켜 볼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평생 좀 먹고 살게. 그러니까 일본에 그런 고급 기술이 많아요. 그게 근데 그 고급 기술이 대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있다고.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가서 조그만 사부하고 해가지고 네. 열심히 일하는 말이야. 우리나라 여기 보면은 그 학과다분견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라면집들도 있어요. 네네. 그거 원래 일본에서 전수 안 해주는 건데 그 걔가 가고 일본에서 존나게 열심히 막 새벽에 일하고 막 하니까 그 사부가 감동을 받아서 기술을 전수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라면집 하는 사람이에요. 네, 많아요. 우동도 그런 네. 발로 밟아서 만드는 기술도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요즘 뭐 제빵 기술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고. 옛날 때,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 갔던 98년도엔 절대 용인이 안 됐어요. 아, 조센징 어디인가 한국오징이지 그때는 어디 와서 초밥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 저리가 이런 식이었다고요. 지금은 이제 물불을 안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인 가르쳐줄 때 한국 사람 가르쳐주지. 그렇죠. 우리가 먼저 뺏어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기 배워야지.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오면은 그 아이는 평생 먹거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시장이 좁아서 안 된다.
그러면 일본에서 눌러 살다 아니면 미국 그때 가세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하라고. 그래서 어디에서 하든 일단 기술만 배워오면 그거 사용하는 거는 본인의 몫이니까. 본인 몫이죠. 네. 예를 들어 무통주사 기술을 배웠는데 한국에서 카르텔 형사하고 이 새끼들이 길을 안 잃어준다. 그럼 미국 가세요. 미국에서는 쌍술 기술이 있을 때부터는 얘기가 달라 미국도. 그렇잖아요. 이 얘기가 달라진다고. 그래? 우리 쪽으로 와. 연봉 협상도 할 수 있죠. 왜? 내가 세계 유일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누가 감히 내가 개인적인 회사를 못 차린다 하더라도 뭐 회사원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꽤 크게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트럼프가 지금 뭐 외국에 있는 기업들 자기 기업들을 다 한국 자기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외국 사람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서 일자리 창출해 준다는데 오히려 더 좋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좀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 유학을 제가 자꾸 강조한 이유는 내가 사사가 제대로 돈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 병신들아 일본을 가봐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우리한테 되게 유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해서 몸에 습득해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기술 육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생각해보라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 끌어들여오고 외국 기술 끌어들여와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세금 뜯어서 나눠주기만 하느냐고요. 글쎄 일자리도 없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왜 좋은 기업들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기술은 중국으로 다 유출시키고 네. 반대로 하네요 뭐든지. 그렇죠. 항상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이거는 원래 그게 정부 차원에서 해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직업 잡는 것도 아니 갑자기 모르는 일본 나라를 가서 어떻게 내가 취업할 거야. 맞아. 조금 막막해요. 물론 그래서 어학연수를 제가 하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게 정부 차에서 보면 더 좋지만 지금 정부가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하라도 하라는 네. 거예요. 뭐 이민을 가되 어쨌든 자기한테 유리한 생산적인 쪽으로 가는 건 또 좋은 거잖아요. 그쵸. 가고 싶다면. 네. 깜짝이야. 뭐야, 잘 나오고 꺼졌어요? 있는데? 저쪽은 꺼졌네. 여기는 TV는 여기는. 잘 나오고 있어요. 나온다. 여기는. 응. 나온다. 자꾸 깜짝 놀래잖아. 글쎄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일본은 이민 제도가 없다예요. 네. 이민 제도가 없지만 제가 얘기했죠. 장기 체류는 가능하다. 그 말이 그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네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새로 고침?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새로 아. 고침을 하시면 된다고. 네, 안 나오시는 네. 분들은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이 새끼들이 핸드폰은 나갔다 들어오시면 되고. 장난을 치고 있네 지금 우리 방송에. 응? 새로 고침하면 자꾸 경고 뜨네. 이건 콘텐츠가 좀 야시시하다고. 오! 좋아요가 1700까지 올라갔네. 네, 진짜. 아까 박사님이 그 말씀하시고 그래. 좋아요를 엄청 많이 눌러주셨어요. 나머지 500분들도 좀 좋아요를 눌러줘 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게. 응?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 아니 불쾌한 콘텐츠란데 좋아요가 많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청자 수보다 좋아요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네, 그것도 모르겠어. 궁금하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이게 조작될지가 되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이민 얘기까지 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민을 꼭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제 말은 그 이민을 가라는 게 아니라 일단 젊은 애들부터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을 먼저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예요. 네.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가깝고 그 다음에 부모님 돈을 안 쓰고 할 수 있어요. 네. 자급자족이 가능하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미국 유학 가고 싶으면요 일본에서 돈 벌어서 가세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네, 돈 벌어서 가면 돼. 그리고 뭐 아니면 일본에서 학교를 가다가 미국 쪽으로 뭐 이제 복수전공을 가던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몫인데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유학의 관점은요 돈이에요. 그리고 저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뭐야 그게? 내가 쓰는 돈보다 남는 돈이 더 많아야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남는 그쵸. 돈이 내가 예를 들어 많아야지. 1000만원을 투자했어. 네. 1000만원을 투자하고 나서 이제 내가 수입이 생기면은 내가 생긴 수입이 1000만원이 딱 돼야 네. 손익분기점. 그다음 내가 남아야지.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수익에서 제로가 된 지점이 손익분기점이에요. 네네.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미국의 유명한 뭐 이런데 유학을 해가지고 대학교 이제 졸업을 해서 네. 고위 학력을 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150만 원짜리 월급을 갖고 일을 한다. 네.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요즘 유학파 중에 네. 150만 원짜리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좋은 데 나와서? 그렇지. 어디 나왔는데요? 뭐 하버드대, 네. 뭐 MIT, 네. 그 UC 빠구리 대학, 뭐 버클리? 인천 빠구리라 그래요. UC 빠구리 대학 뭐 등등 많은 미국의 네. 명문이 있죠. 뉴욕 대학 뭐 이런 네. 것들. 이런데 졸업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150만 원 월급 받고 어떻게 살아? 150만 원 너무했다. 식당에서 일해도 그거보다 많이 받아요. 식당에서 200만 원 정도 받죠. 네. 예. 근데 유학파가 150만 원 받는다고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계산 나오는 거야? 이게 전 쪽팔려서 못하지. 1년에 적어도 식비 계산하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와.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 유학 몇 갔다 억 써, 와서? 몇 억 써. 몇 억을 쓰는데 그 손익분기점을 150만 원씩 받아갖고 그럼 몇 년 만에 이게 만회가 되는 거야? 그거 하다 정년 이전에 퇴직하겠다. 하려나? 그러니까 그럼 장가는 어떻게 할 거야? 돈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유학의 관점은 현실주의예요. 네. 돈을 벌어야 된다요. 어차피 유학 가는 이유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유학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돈 벌기 네. 위함이죠. 근데 네. 유학까지 가서 월급을 곧다구로 받는다 그러면 난 유학 안 보내요. 난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왜? 유학을 알았어요. 왜? 그 똥침 회사 간다면서. 똥침을 배우게 해야 그 되겠다. 회사 가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돈을 벌어야 된다. 네. 돈을 버는 쪽으로. 그러니까 일본 가서 어학연수 하면서 뭐 대학을 가도 좋지만은 나는 도저히 머리가 공부랑은 취미가 좀 멀다. 그럼 기술을 배워라. 그 일본에도 지방에 공장들 많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일을 하면서. 근데 제가 아무 공장이나 가르는 게 아니야. 제가 했잖아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핵심 기술들이 있는 공장들이 많아요. 그런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친분도 쌓고 기술도 배우고 다 하라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옛날 일본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사장의 딸과 눈이 맞아서 사정의 딸과 오너가 될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성형이라도 시켜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아니 뭐 그건 뻥이 일단 지나가는 말이고. 네, 이게 부모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돼요. 네. 이 자식을 귀하게 키우려고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 하는 거 보는 꼴을 못 봐. 이게 부모들이 좀 자숙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손익분기점을 본다요. 네. 그리고 제 경험상 유학비는요 70%만 조달해야 돼요.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할끔 해야 약간 본인이 모질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공부를 해요. 음. 왜냐면 부모가 시켜서 하는 공부는 절대 안 해요. 지가 필요해야 배우는 거, 절실해야 하는 거거든 항상. 이렇게 왜 또 그래요? 비트코인 이후로 가슴이 비트코인 또 이래로. 아프지? 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렇게 또 전국을 콕콕 찌르시지? 응? 미치겠네 나. 아니 미국에 배 타고 갈 정도로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게 애한테 너무 쏟아갖고 미국을 배 타고 가는구나. 제가 배 타고 가면서 아낀 돈으로 아들은 미국 배우고. 그래갖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고 어쨌든 돈을 벌게.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 유학 관점도 그래요. 미국 유학 가서 하버드나 좋은 대학교 아니지 들어가서 또 150만 원 받으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 안 보내네요. 물론 아니면 차라리 가서 햄버거 집에서 일해 햄버거라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햄버거도 공짜로 수제 햄버거 먹고. 배워. 왜냐 그 정도 돈이면 적어도 한 4억에서 5억이 깨지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 돈으로 여기 상가 내고 인테리어 존나 아주 삐까뻔쩍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가서 그럼 미국 가서 햄버거 기술만 배워라 해요. 그러네. 여기서 해. 내가 차라리 돈을 그렇게 줄게. 근데 저도 사실 그 생각 요즘 많이 해요. 네. 이거 학비 되느니 그 돈 모아서 네. 뭐 카페라도 차려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절대 돈이 아까워서 그 집 네.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 그 돈이면 난 절대 내 돈을 갖고 내가 그렇게 아까워.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네 갑자기. 왜요? 전국을- 어디 있는데요? 전국을 콕콕 찌르니까 하필은 또 일본.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 있으면 많잖아요. 뭐 좋아해요? 아들이요? 취미. 걔 히키인데. 그러면은 거기 도어 있잖아 도어. 네. S 도어. 에스더가 뭐예요? S 도어. DOLL. 네. 그러니까는 에스 돌. 도어 있어요. 발음 정확히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있어. 지금 콘텐츠 문제 있다고 하는데. 어? 에스 도어. 그래. 그거 그 뭐 만드는 법을 배우라 그럴까? 만드는 법이 됐던 판매 루트를 뚫던 우리나라로. 그 기술을 배우라 그래야 되겠네요. 그거 알아요? 걔네들 그 인형은 네. 36도 오브 열이 난대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이 안 된대요. 왜? 몰라요. 그 식품으로서 신고해야 되나? 거기도
토마토 ketchup 발라야 되나? 아니, 그건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고.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아니면은 그 각종 뭐 의상들 많잖아요. 뭐 네네네. 간호사 복장, 세일러문 복장 이런 네. 것들 응. 이런 거 수입상 해도 되고. 음. 하여튼 그런 뭐가 거는 됐던 많아요. 근데 인형이 못 들어오지. 아 인형 못 아니 들어요? 아니 바비 인형 이런 거. 아 그거 못 들어와? 네, 아니 그 인형 못 들어온다. 아 진짜? 네. 아 나 그건 몰랐네. 뭐 어쨌든 그걸 뚫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좀 뭔가 돈이 되는 일을 좀 해야 된다 해요. 저한테 근데 억하 감정 있으세요? 왜요? 남의 아들을 망치려 그래? 같은 부류로 순수 변태 막 이런 거 만들라고요? 안 돼. 근데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저는 원래 역사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역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부득부득 저를 행정학과로 집어넣었다고. 관심도 없는 과야. 결국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결국 그 일을 한다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가라고 해서.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취미가 그 사람의 밥벌이로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얘기했던 게 역사가 밥 먹이느냐였어요. 음.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항상 결심했던 게 역사가 밥 먹는 걸 내가 만들겠다는 걸 내가 했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역사로 밥 먹고 보여주시고 살잖아요. 있어요. 예. 되잖아. 수년간의 고민과 연구 속에서 나온 결실물이라고요.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하냐, 잘하는 거 하면은요 안 피곤해. 재밌죠. 근데 저도 맨날 새벽 3시까지 일하잖아요. 근데 맨날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해도 이게 피곤하지가 않아. 그리고 내일이잖아요. 네. 내 거야. 아, 네. 동기부여도 확실하고 이게 그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래서 어디 인형 장사 할게요?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막 교화됐어. 아니 뭐가 됐든 아니 그러니까 뭐를 좋아하는지 난 모르겠다. 저 전향된 것 같은데. 전향. 근데 왜? 전향 전문. 전향 전문. 어. 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잘하는 거 시켜야 된다. 네, 잘하는 네.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들을 잘 꼬셔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제 거는 끝났고 우리 한번 댓글이나 한번 읽으면서 그럴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 요즘 네. 많이들 터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터키가 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일단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 부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댓글 좀 볼까요, 박사님? 터키는요 자칫 잘못하면 유럽까지 다 끌고 들어가서 물귀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 터키에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제가 네. 그 다물 프로젝트 그걸 만들 당시에 제가 만들었던 단어가 금융폭탄하고 네. 금융연환계라는 말이에요. 네. 금융폭탄인 건 이미 아실 거예요. 이게 확 돈을 넣었다 확 빼는 거. 네. 근데 금융연환계라는 건 뭐냐면 상대가 일종의 낚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쪽에 물고기가 있는데 저걸 잡고 싶잖아요. 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낚시를 던져서 끌어오죠. 네. 그런 것처럼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싶은데 중국 애들이 뭐 이렇게 하면 샹하이 주식을 갑자기 시장을 닫는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이 미국 애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공격한다고. 금융적으로 얽히게 만드는. 그래야 금융연환계라는 얘기를 많이 썼다. 그 우리나라가 미끼네요. 미끼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청을 했죠. 스스로 미끼로.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미친놈을 만나 그랬던 네. 거예요. 이게 자청을 하네. 그래서 내가 금융연한계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그래서 그 금융연한계에 걸려든 나라는 같이 망한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금융연한계를 얽힌 나라는 한국이고 네. 유럽연합이랑 얽힌 금융연한계에 얽힌 나라는 지금 터키예요. 터키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터키 경제가 무너진다면 유럽연합하고 중국은 같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IMF 시대가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올 수도 있을까요?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미 체감 경제는 이미 네. 97년도까지 갔어요. 예, 이미 나쁜데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위기가 안 왔다라고 착각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미 왔습니다. 지금 그런 일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물론 터키도 포함해서 중국, 뭐 러시아, 심지어 일본까지 네. 미국 국채를 팔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미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별 영향 없어요. 없어요? 예. 왜 자기들의 그 어음이 돌아오니까는 그 채권이 돌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키고 여러 네. 가지 지금 무역 적자도 이제 낮아지고 있죠. 네. 호조로 보인다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 쪽에 달러가 많이 쌓여요. 네. 근데 미국에 달러가 많이 쌓이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달러가 많아지니까. 화폐가 네.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그 화폐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근데 또 고맙게도 터키나 중국이 국채를 팔겠다 그러네?
사주지요 뭐. 그 자기네가 다시 사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주고. 빚도 없어지고. 빚도 없어지고 음. 물가 안정을 시킬 수 있죠. 아. 근데 어차피 그 나라로 갔던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미국으로 미끄러져 온다고 또. 다시 또 들어오게 돼요. 네, 어차피 들어와요. 그럼 그럼 트럼프는 예상을 했던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 있는 돈들을 미국으로 다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은 손해 안 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채권까지도 트럼프는 보고 있었을까요? 채권이 팔 거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미국은 그 중국이 옛날 때부터 미국하고 무역 문제가 생기면은 네. 미국 국채를 팔아서 미국 경제를 네, 그런 위협하겠다는 얘기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협박식으로 많이 했어요. 했기 때문에 미국은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겁니다. 아, 그게 10년이 단 얘기거든. 10년 네네. 동안 미국이 손 놓고 있었나? 그게 아니거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이 국채를 팔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국 자기들이 그냥 자기 이마 때리는 거네요. 네. 어. 네. 근데 중국이 국채를 팔면 달러가 들어가잖아요. 네. 재미있는 건 또 중국 경제인데, 음. 달러가 들어가게 되면 위엔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올라가지. 올라가니까 가치가 없어지죠. 달러가 예. 아니요, 위엔화의 가치는 올라가지. 네. 달러를, 그러니까 국채를 팔고 달러가 들어와 버리면 네. 중국 땅에 달러가 많아지고 음. 위엔화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네. 위엔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반대로. 예. 그러니까 위엔화 평가 절상이 되는데 지금 음. 위엔화 평가 절하로 가고 있다고요. 네네네. 그 왜 위엔화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을까요? 왜 떨어질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물 프로젝트에서도 박사님이 그걸 예상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 달러가 막 들어오면은 위엔화의 가치가 달러는 흔하고 위엔화는 적으니까 당연히 네. 위엔화의 가치는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다고요. 떨어지니까. 그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입술이 막 떨리고 있어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그거는 중국에 대해 위엔화를 연락에 찍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자살행위죠. 음. 그게 왜 어차피 달러는 다시 결국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그러면 되면 그때 완전히 망하는 거네요. 중국에는 너무 옛날 때 오바마가 달러 막 찍을 때 위험하다 네. 했잖아요. 그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나중에 좋댔죠. 짐바브웨이처럼 무게 달아가지고 네. 돈으로 응.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중국 보면서 야 쟤들 좆되겠네 막 이러는 거야. 진짜 위험한 짓 하고 있네. 아, 결국 그 술수에 계속 말려드는 거네요. 말라들이가 이 금융전쟁 아유 이 미국 못 이겨. 이 걔들 네. 머리 못 이겨요. 왜냐면 이게 기축통화를 가진 상태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 이겨야 되는 입장인 거고 미국은 99번을 져도 한 번만 이기면 이 게임은 만회가 되는 게임이에요. 결국 중국은 계속 어떻게든 공격만 하다가 제풀에 당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힘들어요 이게. 일단 부채도 많고 그림자 금융도 심하고 그동안 쓴 돈도 너무 많고 1대1로에 쓴 돈도 많고. 네, 근데 그게 위엔화를 시중에 확 풀어버리게 되면은 나중이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이 또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건단 말이에요. 네. 환율 또 네. 은행도 막힐 테고. 그러니까 지금 위엔화가 평가차를 막 하다 환율 조작국으로 가면 야 그게 이게 뭐야? 위엔화 찍지 마예요. 이게 찍지 마. 근데 위엔화를 중국이 찍고 싶어 찍는 건 사실 아니야. 지금 위엔화를 찍어서 화폐를 시장에 돌리지 않으면 중국 내수 경제가 안 움직여요. 아. 그래서 강제로 돌리게 해서 돈을 막 푸는 건데 문제는 이게 모래사장 같아갖고 중국 부자들이 돈이 나면 다 지주머니에 넣기 바쁘다고. 그리고 외국으로 빼서 숨겨놓고. 아니야 위엔화니까 그건 숨기잖아요. 아, 위안에만. 예, 근데 이게 안 돕는 거예요 네. 돈이. 그러니까 돈을 더 막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은 돈을 찍는다고. 위험해. 아니, 그리고 또 달러가 들어오면 그거를 또 숨겨서 외국으로 다 그러니까 빼돌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빼돌리려고 별 발악을 다 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래나 저러나 중국 굉장히 금융적으로 어렵네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중국은 어디로 가도 결국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부차 비율이 옛날 때 2016년도인가에 GDP 대비 250%라고 했는데 혹자는 1000%라는 얘기 돼요 이제는. 2년 동안. 네네. 근데 내가 어저께 다물 프로젝트 얘기할 때 했을 거예요. 네. 중국의 부차 증가율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음. 이게 부채 증가율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거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부채도 있겠지만 그 1대1로 쏟아부었던 것들이 지금 빵 터져서 이렇게 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가요? 이제 올라오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사업이 중지가 되는 순간 그 부채가 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데 네, 그렇겠죠. 그러면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참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아시아나 얘기를 하시면서 안방보험하고 네. 그 하이난 항공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그 당시에 중국이 외국에로 나갔던 그런 자본들을 끌어들이려고 걔네들한테 대출도 막고 네. 외국에 있는 자본들을 팔고 다시 들어와라 약간의 이런 정책을 쓴 건데 네. 요즘 안방보험인가 미국에 있는 호텔 같은 거 다 팔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결국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사업한 사람들까지 못하게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991년도 일본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네. 일본은 어땠었냐면 일본은 버블 경기가 그러니까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버블 부동산 가격이 미국에 투자했던 그 일본 그 부동산이 네. 다 썰물같이 빠져나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돈을 네. 한참 잘 벌 때에는 미국의 부동산을 비싸게 샀어요. 네네. 미국의 회사라든가. 네네. 그 비싸게 사서 막 그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사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싼값 헐값에 돈이 팔고, 딸리니까 네. 자금의 유동성이 끊겨 돈이 딸리니까 미국에 있던 자산들을 팔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헐값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그걸 당하는 거죠. 그럼 미국인들은 다시 그거를 헐값에 사들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이 발생한 미국은 거네요? 지금 어때요? 금리 인상하면서 미국에 달러가 많죠? 미국 돈 많아요. 네. 돈이 많은데 싸게 사는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달러가 들어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동산 값도 올라가겠죠? 음. 근데 중국 애들은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싸게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음. 예지몽이네요. 네. 미국의 예지몽. 네. 아, 그렇게 근데 되는 거예요. 중국 좆됐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해외 자산 매각하는 걸 보면서 네. 아 국내 경제가 상당히 위험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98년도에는 IMF가 일본에서 터졌다면 이번엔 중국에서 한번 다시 터지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사례가 똑같이 중국에다 지금 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얘기는 너무 뭐냐? 비슷해요. 예측 가능한 건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올해나 내년쯤에는 중국의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이미 빨간불은 켜졌어요. 네. 빨간불은 켜졌는데 이게 언제 터지냐의 문제인데 지금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걸로 봤을 때는 얘네들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예요. 돈이 딸리는 거죠. 돈이 딸려. 돈이 딸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국채도 파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역 전쟁 때문만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국채를 파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파는 거는 미국의 경제를 타격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가 살려고 파는 것 그렇죠. 같다는 돈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없으니까. 네. 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좋죠. 뭐 그래 국채 회수하고 싸게 네. 그것도. 네. 그리고 우리 채권을 사들였으니 뭐 부채 빚도 문제 계속 줄고. 줄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중국은 미국을 협박할 무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계속 돌면은 나중에 망하는 놈은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중국이 이게 콘에 몰려 있다. 예. 그래서 반중 친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못 알아먹고 이렇게 될 동안. 그러니까. 하여튼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터키 문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예. 그리고 뭐 지금 좋아요는 몇 명이나 눌렸어요, 지금? 2,100명. 계속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라고 뜬다니까. 다시 저도 한번 아니, 리세팅했다고 다시 볼까? 경제 또 계속 뜨고 있어요. 그래도 떠요? 네. 다음 컨텐츠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의해 일부 시청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그 누가 신고했다는 소리네. 아, 이건 누가 신고하면 이렇게 돼요? 네, 누가 신고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뭐야 제 컨텐츠가 그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어디 보자. 여기 지금 우리가 2,730명이 보시는데 좋아요가 2,300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400명 정도가 아직 안 누르신 것 같은데 한번 눌러줘 보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한번 보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좌파 애들이 지금 내 방송을 갖다가 그 부적절한 콘텐츠를 싣고 할 것 같은데 좋아요를 많이 눌러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봐라 이거예요. 야, 이렇게 좋아요 많이 2,700명이 봐서 누르는데. 2,700명이 좋다고 하는데 뭐가 부적절해? 이 그러게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우리 감독님 화면 캡처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걸 증거로 해갖고 나중에 그 구글에서 뭐라고 개질할 때면 이거 갖고서 이제 우리도 또 이제 대항해야지. 선플라워님이 400명이 좌파? 이렇게 올리셨어요. 400명이 좌파야. 아, 죽어도 안 누르는 400명은 좌파인가? 어? 야 임마, 그 부적절한 콘텐츠라고 신고를 했으면 그에 대한 서비스로 좋아요는 눌러줘야지. 그래요. 좋아요 누르고 신고하기 그럼. 그럼 돈도 안 내는 주제에 말이야.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2,600개. 어? 2,600개 됐어 벌써? 그 말을 하는 순간 야, 빠르네, 효과 빠르네. 그러니까 이거
이 좋아요가 이렇게 많으면은 그럼 거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의 거의 90%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부적절한 콘텐츠다? 그건 논리가 안 맞거든. 예. 아, 요 새끼들 봐라. 요런 식으로 장난친다 이거지? 뭐 하여튼 그래서 네. 뭐가 휴휴 막 올라가네. 뭐 박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래요. 질문 좀 또 해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네, 지금 뭐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질문 네. 3개만 받고 그리고 이번 방송을 마칠게요. 어차피 일본 유학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으니까. 네. 네.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국제 정세도 그렇고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문제는 뭐야? 아 이건 뭐죠? 엘살바도르는 커피가 맛있는 나라인데? 범인이 좁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 범인이 그치? 좁혀지고 있다.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2798인데 2600까지 좋아요 눌렀잖아요. 아 그럼 그 100명이 좌파예요 이제? 100명까지 좁혀졌어. 700명까지. 2700명? 그럼 98명의 범인이 있구만. 아이고 2900 그니까 빨리 뿌락지로 몰리기 전에 빨리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존나 수상한데 이거? 아 이거 재밌다. 이렇게 범인 찾는 것도 재밌는데 박사님 모사드가 왜 안 움직일까요? 누가 안 움직인다 움직이고 그래? 있는데? 누가 안 움직인다 그래? 다 움직이죠. 그게 여러분 시각에 드러나면 그 모사드는 실패한 거지. 안 드러나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1대1로 찬성했다네요라고 이티맨님이 적어주셨는데 말레이시아 1대1로를 언제 찬성했죠? 저는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전반적인 있었는데. 재검토를 해야 네. 된다고 했고 그래서 시진핑이가 말레이시아까지 막 간다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활을 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상 1대1로 해서 파키스탄이 중요하다면 네. 지금 해상 1대1로 해서는 말레이시아 또 화기가 또 많아요. 아, 그 해상 1대1로는 그 진주 목걸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대1로가 육상과 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상에서 파키스탄에 돈을 많이 투자했고 네. 해상은 이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인데 네. 이쪽이 만약에 날아간다 그러면 중국의 1대1로는 다 나가거든요. 파키스탄 날아가 버렸지. 말레이시아까지 날아간다면 중국의 시진핑은 진짜 이거 큰일 나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이걸 허락하면은 또 안 좋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마 네. 말레이시아가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했을 겁니다. 말레이시아 부채가 많아요. 아. 지금. 네. 그래서 1대1로를 진행하게 되면 부채 때문에 말레이시아 경제가 금융위기가 옵니다. 모르긴 몰라도 걔가 말레이시아 대통령이 먹튀를 하려나 먹튀? 말레이시아 빚 없는 걸로.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나가 뭐야? 아니 빚을 없앤 다음에 그냥 유지해도 돼. 왜? 네. 어차피 그게 실패한 계획이야. 응.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은 중국에 아사 거라고 할 거예요. 왜? 말레이시아는 돈이 없거든. 네. 그냥 배째라예요. 그 중국은 계속 준 돈 다 꼬라먹고 또 아무것도 안 자기 돈 되고, 꼬라먹는 예. 거예요. 이루어진 건 없고. 네.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어우 말레이시아 대통령도 훌륭하시네. 네. 나도 그런 말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훌륭하다 이런 말. 그리고 제 방송 중에 그게 있었어요. 여기 화면에 내 방송을 이제 투르크 애들이 역시. 네. 여기 우크라이나 여자가 나와. 빡 넘겼어. 오 위험했어. 우크라이나 여자 나왔어. 이러면 안 되지. 같이 봤어요. 같이 봤어요 저도. 못 본 사람이 대부분일 거야. 아니 우리 아까 보지도 못했어요. 시간 없어서. 그랬어요? 네. 나만 봐야 돼. 아 저도 봐야 되는데 이쁜 여자 좋아하는데. 그래요? 내가 채널에 내가 탱그리 그거 해갖고 그 카작 투르크 계열에 이거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이거 좀 읽어주세요. 아니 어떤 분이 김재동하고 박사님을 저기 동급으로 봐? 이거 좀 응? 박사님 이거 좀 읽어주세요. 뭘 읽어? 문제는 이렇게 했었구나. 몬다해징은 대통령을 그만둬라. 문재인을 네. 한자를 그렇게 썼네. 문재인은 사람이라고. 대통령을 그만두라고요? 네, 이건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읽은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안 나오네. 나온다. 재생 목록인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자료, 음악. 제 그 홈페이지에 네. 제가 투르크계 민족 애들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전통 음악 같은 것들은 내가 걔네들 것들 좀 많이 가져오거든요. 네. 여기 위에 있겠다. 댄스 오브 헌트. 여기 보면 여기 스피릿 오브 스텝 탱글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게 그 투르크계 민족 애들이 범투르크주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얘가 동영상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저도 여기 얘네들 거 링크를 많이 걸거든요. 그 민족 문화에 대해서. 네. 근데 얘가 내 걸 올렸어. 어머. 보세요. 물론 이거 제가 상생방송 갔을 때 찍었던 영상이지만 네. 얘는 그걸 보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연구를 보고 한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해볼까 한번? 이렇게 3개를 올렸더라고. 어머, 저게 누구야? 내가 나오잖아. 모르는 사람인데. 응? 내가 나오잖아, 내가 이렇게. 박사님 많이 망가졌다. 왜 그러세요? 왜? 지금이 어때서? 어? 아, 지금이 더 좋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내 거를 3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엄청난 마사지를 하고 있댔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나무 위키인가? 네. 거기 들어가 보면 범투르크에 대한 연구는 박사님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안 해. 사람들이 없나 봐. 아무도 안 해. 네. 아무도 안 해. 나만 해. 그러면서 야, 근데 내가 다음번에 하는 비공개 강의 때는 범투르크주의에 대해서 한다고 했죠? 네네네. 예, 공통역사 교과서. 그래서 얘가 내 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래서 내 영상 3개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와. 저 때 염색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마사지를 하고 있죠. 끊임없이. 그래서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왜 이래 자꾸 실수를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해. 그리고 진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범투르크계 애들과 교류를 지금 하기 위해서 네. 계속 내가 이런 작업,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마사지가 많이 통하고 있죠. 얘랑 나랑도 간접적으로 연락을 해요. 아, 네. 서신교환, 직접 저를 만난 적은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자기네 나라의 이런 범투르크주의에 대한 얘기는 어느 나라에서 하든 다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올려서 보여주고. 네, 근데 이제 내 거를 봤으니까 내 것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이게 범투르크의 민족에 대한 것들이다 하면은 그런 영상들은 계속 올려요. 이렇게 외국에서도 네. 알아준다. 그쵸. 얘기해준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김정민 박사님 저밖에 안 계시는 나와. 거고. 저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동양인 어떤 학자도 중에는? 연구 안 하니까. 네. 일본도 안 나와요. 물론 일본이 연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연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제 위주로 해서 많이 나오죠. 이거 외에도 또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 다 저랑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제가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거지. 딱 느낌이 왔어. 여기 알타 Remember the Descendant Tengri. 그러니까 그 탱그리의 자손들을 기억하라. 네. 이것도 제가 만든 거거든. 그 영상에 기반한 거거든. 이거 나올 이거는 이제 거예요. 박사님 영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였어요. 옛날에? 제가 영어 자막 넣어가지고. 네네. 이거 제가 옛날 때 만든 건데 영어 자막해서. 예, 여기 보면은 센트럴 아시아 카자흐 나오잖아. 누가 카자흐스탄에서 연구를 하냐고. 나밖에 없지. 응? 몽골 박사님인데. 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케레이 나오잖아. 이거 다 나잖아. 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거는 내가 여기다 결해라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때 이거 영상이 있었거든요. 이걸 제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딱 넣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 기원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근데 얘도 이거 내 거를 받아갖고 여기다 올렸더라고. 잘 만드셨어. 아니 제가 그 국제 공산당 예, 그거를 봤는데 코미테른 영상 네. 박사님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박사님 거 1시간짜리인가? 그래요? 그래서 역시 박사님 하긴 했는데. 그 좌파들 개거품을 물죠. 그 네. 영상을 보면은. 그 영상 보고 와 이렇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그렇죠. 국제 그 코미테른을. 예.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제가 그 같이 만들었던 팀이랑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글자는 다 내가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글을 주고 네. 여기에 맞춰 영상을 집어넣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중앙아시아와 한국 연결됐다. 네. 이거 지금 나오잖아 이렇게. 네. 누가 카자흐스탄이랑 한국이 연결됐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아무도 안 하지. 예? 이번에 나 카자흐스탄 친구 결혼식 때 가면은 걔네들은 나에게 상을 줘야 돼요. 상으로 좀 예쁜 여자를 데리고 오세요. 좀 옆구리 안 시리게. 어? 당연하지. 박사님 어? 장가가 보내기 프로젝트.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어? 그리고 또 혼자 오지 마시고 혼자 올 거면 오지를 마세요. 아주 오지를 마. 뭐 어쨌든 뭐 잘 생각해 볼게요. 네.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해놨잖아. 놀랍잖아. 어? 와. 여기 봐, 이거 다 내 영상이잖아, 그쵸? 네. PPT 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 거. 울루 주스, 크스 주스, 오르타 주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거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중앙아시아에다가 사람들한테 처음 알린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게 있었어라고 내가 알려준 거거든. 어. 네. 이게
어쨌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 음. 연결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앞으로 먼 시대, 네. 먼 시대이지 뭐 가까운 미래에 실크로드가 다시 열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크로드를 건설해야 되는가, 이거를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네. 연대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역사 철학을 먼저 얘기하는 거거든. 밑밥을 깔아놓으신 거죠. 밑밥 제가 깔은 거지. 보기에는 당연하지. 마사지를 하신 거지. 마사지 작업이에요. 저는 대놓고 하잖아요. 난 역사 마사지 한다. 그래요. 역사 공정 나도 한다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할게 그거예요. 근데 나 혼자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예, 그래갖고 내가 이런 거 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면은 그 자금을 딱딱 하고 여기다 딱 집어넣죠. 이번에도 카자흐스탄 가면 내가 몇몇 교수들한테는 내가 마사지를 좀 할 겁니다. 예, 내가 원하는 글을 쓰게 만들 거예요. 예전에 일본인들이 유대인 동조론을 얘기해서 네. 마사지를 했듯이 우리도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정부 차원에서는 하지를 않으니까 박사님이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사지 하겠다예요. 니들이 네. 안 하면 내가 한다예요. 예, 나 자체가 이제 하나의 작은 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독고다이. 독고다이. 어떻게 우리 독고다이라는 나라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도에다가? 독도에다 독고다이? 그래갖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잘 하고 있고 많이 진행됐어요. 네. 많이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크게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가만 이거 요 러시아 책이잖아요. 요거. 네. 이거 러시아로 내가 번역해놨잖아요. 네, 예전에 보여주셨었어요. 네, 이번에 이 책을 내가 갖고 갈 거예요. 한 20권 정도 또 갖고 갈 거야. 왜? 네. 제가 이번에 가는 결혼식은요,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니까. 아, 그래요? 예, 카메라 다 꺼야 돼. 아무도 촬영하면 안 어마어마한 돼.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촬영하면 안 돼. 가가지고 딱 만나고 오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한테 내가 책을 또 주고 올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계속 카자흐스탄하고 한국이 연결돼 있다 이런 거, 중앙아시아랑 연대성 네. 이런 거 계속 강조하면 이제 그거 하는 거거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나요? 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나요? 좀 그게 그러니까 병신 같은 새끼들, 이 빨갱이 새끼들, 지금 내가 한 내용이 지금 왜? 지금 시청이 2,800명인데 좋아요가 2,900개야. 진짜 넘었어, 좋아요가. 그래요? 이것도 조작인가? 아니, 자빨이 나갔어. 아, 정말 나왔구나. 자빨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걸 왜 작업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역사, 외교, 경제 다 알려주시는데 여자. 여자. 다 하는데 이것들이 진짜 개념 없이 구네 진짜. 그러게요. 지금 나의 작업을 방해한 놈들은 매국노예요. 그래요. 내가 하는 작업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 100년지 대계를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냥 전향하세요. 글쎄 말이야.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전향을 해야지. 그냥 맨날 그 빨갱이 돈 그 중국 돈 받아먹으면서 맞아. 태양광 깔지 말고 네. 좀 의미 있는데 돈을 쓰라고. 의미 있는데. 그래요. 네? 뭐 저희가 욕하고 우스갯소리 한다고 뭐 이상한 방송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고 전달하고자 그렇지. 하는 걸 보셔야죠. 그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작업하는데 이번에 가면 또 마사지를 또 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가는 거예요. 예. 마사지는 두 가지가 있죠. 예. 이런 마사지와 이런 마사지가 있고. 전 둘 둘 다 다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둘 다 둘 다 좋아해요. 그래갖고 지금 그 작업을 지금 내가 봤을 때 70% 정도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 한 내년서부터 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전 좀 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다가도 이제 범알타의 공동역사 교과서 작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안 하면 내가 혼자 대중을 선동해가지고 그럼 내가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이런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지지하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 가서 얘네 역사학자들을 마사지를 하고 네. 나는 마사지를 또 받고 마사지 해줄 사람을 데려오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네. 여기 나오잖아요. 김정민 박사라고 그렇죠? 네. 이 비디오는 김정민 박사 역사책의 기본을 한다. 그게 바로 당대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고. 네네네. 그렇죠? 예, 아니니까 놀라운 작업을 하고 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그럼. 네. 아이고 또 러시아가 또 간다. 나왔어. 빨리 왜 이렇게 빨리. 네네네. 안 꺼져. 네네네. 이렇게 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 일본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네. 잘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어쨌든 살았던 남자 김정민에 대한 일본 유학. 그 일본에 살았던 여자 김정민이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 유학은 네. 목적 의식을 철저히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게 오늘 이 방송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뭐 마치도록 하죠 이제. 네, 너무 즐거운 늦었는데. 하루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끝으로 9월 15일하고 9월 16일 날 저희가 그 강의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요. 그리고 그날 주제가 바로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범알타이 공동역사 교과서 만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냐면요 이제 조만간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이랑 몽골이랑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 접수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공지를 알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혹시라도 접수를 하셨더라도 저희가 답을 안 한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 주세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그 인터넷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 일요일은 그럼 게릴라 방송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일요일이요? 네. 이번 일요일은 못 네. 하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아 그래요? 네. 제가 카자흐스탄 결혼식을 가야 됩니다. 네. 중요한 결혼식이에요. 응? 재밌을 것 같아요. 전 벌써 이 기분이 업돼 있어요. 저의 네. 영혼은 이미 중앙아시아를 달려가고 있어요. 백마 타고. 여기 없어요 백마 지금. 갑자기 오늘 이상해졌네. 영혼 없는 방송이었나? 이상해. 자꾸 말이 막 이상하게 나오고 네. 있어 지금. 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가리 할 겸? 먹을 겸 할게요. 노가리 먹을 겸? 처먹어 쌍. 노가리 깔 겸? 이제 그만 까. 몇 번째 이게. 까야지. 졸라 까라고. 문재인도 까라고. 그럼 다 까.